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로벤저스에서 여러분 관리를 담당하게 될 행정법 담당 박도원입니다. 로벤저스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로벤저스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한 분들이 저희와 같이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촬영하기 전에요. 해커스 로벤저스에 가서 행정법 마무리 아침마다 하는 동행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왔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시험에 나왔던 법모 사례, 타시험 기출 사례, 이게 끝나고 나면 쟁점 답안지, 그리고 정지문 핸드북, 최신 판례, 이런 것들을 날마다 30분씩 같이 함께 되새김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담도 하고 왔습니다. 한 남학생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 남학생 정말 열심히 했고 서울에 그래도 이름 있는 로스쿨에 나온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달이 못 남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손을 잡아주고 이 자리에 쓴 제 마음은 좀 비장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막판에는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닥치십니다. 그 친구가 오늘 했던 말이 인상적인 게 뭐냐면,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너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선생님. 그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자, 벽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계단이 필요할까요? 장대가 필요할까요? 그 준비를 같이 함께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당부시키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관리, 여러 학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로벤저스만의 차별화된 관리 시스템이 뭐냐,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오셔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관리반에 속해 있는 150명 인원 중에서는 관리를 거부하는 학생들도 개 중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가치 있는 수단들을 저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로벤저스 관리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로벤저스의 관리의 핵심은 세 가지죠. 생활관리, 학습관리, 멘탈관리인데 다른 학원도 보통 생활관리와 학습관리나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로벤저스의 차별화된 건 사실 이 멘탈관리에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로벤저스에 들어오는 순간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됩니다. 저희 반도 한 40여 명이 되는데요. 아침마다 학습 완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8시 10분까지 하게 하는데 지금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9시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러면 그날 전날 학습 분량을 몇 시간 공부했고 뭘 했는지를 완료 보고를 하게 해요. 그러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은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상담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상담을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거부하는 학생들은 2회 경고 후에 탈퇴시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강력한 관리를 받을 결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도중에 들랑달랑 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도 민폐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로벤저스 안에서는 조금은 느슨한 관리를 해주는 반도 있어요. 각 선생님 반이 만들어집니다. 2명 선생님이 한 반을 형성하는데 각각의 컨셉을 갖고 있어요. 저라든가 우리 허정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철저한 관리로 완료 보고를 하게 합니다. 다른 쪽 선생님은 조금 더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 이 생활관리 그리고 학습관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 학습관리와 관련해서 정리하고 반복해서 저절로 이해되고 암기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요. 정리하고 반복 3단계로 하는 것을 트리플 리마인드 스타디라고 해서 TRS 학습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TRS 학습법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아침마다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모의고사 문제가 쌓입니다. 이 쌓여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12월에 과연 몇 회독하고 들어가느냐. 사실 보면요, 한번 풀어본 건데 또 틀리고 또 틀립니다. 저거 알았던 것 같은데 못 쓰겠어. 그럼 모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반복할 거냐. 결국 요는 압축 정리해서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책을 보더라도 시험 막판에 볼 수 없다면 이것은 수험 교재로서는 혹은 수험 무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꺼운 교재를 자기가 하루 만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트리플 리마인드 스타디 3단계 연상학습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이 부분도 로벤저스의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저뿐만 아니라 특히 객 138개나 맞았던 우리 임준기 쌤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이런 학습관리에 관해서는 정리하고 반복하는 그런 노하우를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전수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멘탈 관리죠. 개인적으로는요,
멘탈이 잡히지 않는 분들은 저하고 거의 시험 보기 전까지 거의 100회 가까이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한두 번씩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무수하게 상담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약물에 의존하는 분, 상담 치료를 받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동행합니다. 같이 동행하면서 힘들 때는 서로 손을 잡아줍니다. 이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관리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관리반 학생들도 많습니다. 로벤 조스만의 차별화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팀장님인 우리 윤도관 팀장님은 그냥 상주해. 그냥 학원에 상주합니다. 상주에서 항상 여러분을 돌아봅니다. 저도요. 아침마다 제가 집에서 한 6시 40분 정도에 나오는데요. 여기 와서 싸운 아침 식사 도시락 까먹고 저도 가서 관리합니다.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강의할 때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과 항시 소통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그래서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학습 방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 플랜을 짜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다음, 재학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부분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을 예를 들면 예비 입학생들이요. 과거의 초창기에는 예비 입학생이 어디까지 들을까 말까, 들으면 뭐 민총이나 좀 볼까?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지금은요. 거의 필수가 돼버렸죠.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로스쿨 안에서 거의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들 휴학도 했죠. 도중에. 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재학생들은요. 특히 로3이, 예비 로3이 이제 문제인데, 물론 예비 로2도 마찬가지겠지만 재학생 관리가 저는 앞으로 필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필수가 돼야 되냐면 재학생들 관리를 통해서 본인이 수험 적합적인 생활과 그리고 학습 시스템을 장착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3학년이 돼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로벤저스 재학생은 거의 합격률이 90%에 이르죠. 왜요? 잘 따라와. 시키는 대로 잘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옆에서 밀착마크하면서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묘하게 바뀌는 부분들을 다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학생들은 확률적으로 잘 들어요. 잘 따라와. 물론 N생 같은 재학생도 있고요. N생이지만 재학생처럼 생각이 열려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45시제에도 자기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냈을 때는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좀 기념비적인 게 지금 변시 합격한 제자 2명이 찾아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45시제 합격한 학생들도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합니다. 재학생 관리가 필요한 이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수험 적합적으로 자기 자신을 조직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학생 관리반 들어와서 강의만 듣고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인강 듣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관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관리를 경험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이 뭔지, 그리고 본인의 문제점은 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변호사 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단연간 상담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겁니다. 관리는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냥 좋은 말 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말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맞는 얘기여야 돼요. 그걸 찾는 것이 능력입니다. 관리도 저는 굉장히 능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서 정리하세요. 반복하세요. 이 얘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친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친구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 아니야, 이게 더 필요해. 아니야, 이게 99명에게는 옳은 길이지만 이 친구에게는 맞는 길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 친구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떨어지니까 지금 두꺼운 책을 봐라? 이거는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나한테 맞는 얘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왜 방황하냐? 옳은 얘기를 찾아다녀. 옳지만 나한테 맞지 않는 얘기를 찾는단 말이죠. 그러고서 갈짓자로 다녀요.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을 가. 그런데 나한테 안 맞아. 그럼 다른 길을 또 가. 근데 그때도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들은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길이 뭐냐? 이걸 위해서 빠르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실제로요, 신모 이후에도 방향 전환을 하는 관례반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아쉬운 거예요. 그 방향 전환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재학생 관례반은 그런 시행착오를 미리 좀 겪으면 시험 막판 한 달 동안에는 그런 문제점 없이 안정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바로 합격의 가능성이 최소한 10%는 오른다고 봐요. 왜냐? 재학생 관리를 통해서 이미 관리 시스템을 알고 있어.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를 알아.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아.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은 이미 출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재학생 관리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자는요, 뭐가 생긴다? 여유가 생긴다. 수험에서는요, 마음의 여유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냐?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서 어느 순간 짓눌려버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멘탈이 무너지면서 생활도 무너지고 학습도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마음의 여유는요, 공부 하나도 안 됐는데 마음의 여유는 나는 넘쳐요. 그러면 위험한 거지, 그거는. 그건 아닌 거죠. 뭔가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길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1에 보면은 모피스가 네오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자기는 그가 아니다. 선택된 그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피스가 얘기하죠. 원래 이제 모세라는 의미인데, 너는 아직 모른다. 길을 걷는 자와 길을 아는 자의 차이를. 자, 길을 알면요, 이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걷다 보면 어떤 난관이 오는지도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난관을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본격적인 수험 준비를 위한 예비 단계의 준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방대한 수험 분량을 정리해서 반복할 것이냐, 이것을 이미 안다면 이제 실천하면 되니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여유롭게 길을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여유가 있는 자가 나중에 보면 끝까지 안정적으로 완주하는 거예요. 자, 10%의 가능성은 10%의 여유를 주게 돼요. 그 여유가 결국 10%의 합격 가능성으로 연결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법 기본 강의에 관한 얘기는요, 여러분, 행정법이 원래 쟁점 추출이 가장 힘든 과목이에요. 첫 번째, 쟁점 추출이 힘들어서 사시 때도 그렇고 행시 때도 그렇고 괄약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사례 기록이 유사한데, 어떻게 유사하냐면요, 마치 기록 자료처럼 조문이 주어지는 유일한 법과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법과목에도요, 조문을 별도로 주지 않아. 그런데요, 행정법 사례 문제를 어떠냐?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10월 전국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신모. 신모에서 보면은요, 1문과 2문의 문제는요, 설문의 내용은 2페이지밖에 안 됐어. 근데 조문이요, 6페이지가 나왔어. 다른 시험 같으면요, 1문이면 2페이지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얘가 더 들어가. 조문이 오히려 3배나 더 많아. 조문을 분석하는 것이 마치 기록 보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괄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행정법이 역대로 괄약이 제일 많이 나오냐? 첫 번째, 쟁점을 찾기도 좀 힘들고 난해해 보면은. 두 번째는 참조조민이 설문의 내용보다 2~3배가 더 많아. 그래서 그거 읽다 보면 시간 다 날려버려. 그러니까 통째로 100제를 내는 거예요. 통백이란 말 나오죠? 20점짜리 못 건들고 나와버려. 그래서 괄약이 제일 많은 거야. 왜냐면 초안 잡고 쓰기 시작하는, 타이핑 시작하는 시간이 타 시험에 비해서 너무 많이 걸려. 6페이지 언제 읽을 거야? 이런 것들을 기본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행정법은요, 의외로 고득점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어. 왜? 다 같이 못하거든. 다 같이 못하기 때문에 쟁점 2개만 더 찾으면 앞에 숫자가 바뀌어. 쟁점 2~3개만 더 찾으면요, 숫자가 바뀌어. 왜? 민사 형사는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데 행정법 다 같이 안 했어. 필수가 아닌 학교에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행정법은요, 진짜 딴 나라 얘기 같을 거란 말이야. 막 못 들어본 얘기가 많이 나와. 왜? 행정이라는 게 국가를 경영하는 모든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5천여 개의 법이 행정법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한번 듣고 단단하게 기초를 세워놓는다면 사례 기록에서는 거의 항아리처럼 돼 있어요. 고득점인 사람이 있는데 중간 허리가 없어. 그냥 다 막 밑에 조공 비행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겨울방학 때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사례의 기초를 익혀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행정법은 효자 과목이 된다. 게다가 시험 막판에는 선생님과 같이 아침마다 30분 자투리 시간 이용하면 그 동영을 통해서 별도의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시간을 타 과목으로 전용하는 거예요. 민기록이는 민객 같은 걸로.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벤저스의 이런 시스템 그리고 행정법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동행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수험 준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결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로벤저스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